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이상원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주제 검찰의 예산 빗장을 푸는 작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검찰 예산 빗장을 푸는 이 작업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뉴스타파 그리고 시민단체 3개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구 경북도 뉴스민이 참여해서 하게 됐다는데요. 이상우 기자, 뉴스민이 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면서요? 네, 뉴스민이 지난달부터 뉴스타파 등의 공동 취재 언론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을 맡아서 취재를 하고요. 부산은 부산 MBC, 경남은 경남 도민일보, 충북은 충청 리뷰, 인천은 뉴스하다라고 하는 신생 언론사가 맡아서 합니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서 공동 취재사가 없는 지역은 뉴스타파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언론사 간의 협업은 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의 비밀 금고를 열어 제낀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언론사가 특종이나 단독 같은 보도에 좀 욕심이 있고 의미를 두는 편인데 이런 욕심을 버리고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공동 취재한다라는 건 아마도 언론사에도 좀 길이 좀 남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 전국적으로도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을 빼고 살펴봤을 때 대구 경북에만 10개 검찰청이 있습니다. 서부와 안동, 경주,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까지 해서 8개 지청이 있고 대구에는 대구 고등검찰청 그리고 대구 지방검찰청 이렇게 해서 10개인데요. 그래서 저희 뉴스민이 공동 취재단 중에서는 뉴스타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검찰청을 찾아가서 좀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은데요. 확인해야 할 검찰 예산 자료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등의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입니다. 뉴스타파 등의 소송으로 검찰이 공개해야 될 자료는 적지 않습니다. 전체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우선 공개한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입니다. 서울 MBC의 신재웅 기자의 지난 6월 23일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봉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검사들끼리 격려금이라며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둔 정치적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대검의 특활비 내역 대부분과 중앙지검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도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시민단체가 판결을 지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2달이 지났어야 검찰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분석하기 좋게 파일 형태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자로 10개, 대검 9,900여 쪽, 중앙지검 약 6,800쪽, 총 17,000쪽 정도를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게 이 박스를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제공된 건 일단 6개월치. 검찰은 특활비 자료 원본이 종이어서 파일로 제공 못했다며 계속 복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엉뚱하게 쓰인 특활비는 없는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뉴스민 사무실을 찾았을 때 뉴스민 기자들이 그 책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지역 자료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민은
그렇게 큰 언론사가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아주 소형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취재 인력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명이 각자 자기 취재 영역을 맡아서 평상시에는 취재하면서 짬을 내서 이 검찰 특활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상원 기자의 말을 빌면 여유가 1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보연 뉴스민 기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용의 투명성과 그리고 이게 오남용을 막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엑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서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방금 자료가 방대하다고 했고 실제로 방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검증이 더 어려운 것은 검찰이 그나마 이 자료들을 주면서도 보여주기 싫은 정보는 가려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상훈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찰 관계자들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우스갯소리처럼 저희한테 전해주기로는 낮에는 원래 업무를 하고 밤에 정보 공개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료 준비를 한다라는 건 보여주기 싫은 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가리는 작업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각 검찰청에서는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6년 4개월 동안의 자료를 기간별로 쪼개서 준비해서 지금 저희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가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라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려면은 판독이 불가능한 영수증에 대해서도 원본 대조 작업을 해야 해서 한동안 저희는 대구 경북 이곳저곳에 있는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주먹구구식 관리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경력금을 뿌렸다 논란이 된 돈봉투 사건 무렵 기록들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 세금을 놓고 이루어진 각종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법무부의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집행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보통의 일반 행정기관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매우 불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스민이 대구 경북 공동취재사로 참여를 해서 검증을 하게 될 특활비는 매달 초마다 전국 검찰청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지급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연간 30에서 40억 가량의 정기지급분이 각 검찰청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뉴스민은 대구 경북에 있는 10개 검찰청 중에서 6개 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자파일로 공개 요청을 했지만 전자파일로 특히 그리고 또 관리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들을 검찰청이 복사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자료를 수령해서 일부 분석도 하면서 또 분석하기 편한 엑셀로 이렇게 전자파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태우 기자, 뉴스미니 또 뉴스타파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 작업의 의미가 뭘까요? 우선 뉴스민이 참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 특활비를 들여다본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검찰이 우리 감시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대상 말이죠. 우리가 보통 그 대구시나 시군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뭔가 우월하거나 무섭거나 힘이 세거나 좀 떨어져 있어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검찰도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뉴스비하인드 다음 주제는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이상한 성과금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보자면 경영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그 나아진 경영 상태를 바탕으로 기관장에게 거액의 성과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청도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나서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한 영업 적자가 350억 가량입니다. 설립은 2003년인데 운영 20년을 넘겼지만 거의 매해 적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자가 쌓여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운영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 평가에 따르면은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하의 등급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 삭감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기관장을 해임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청도군은 지난해에 공사 사장과 새로 특별 성과금 계약서를 쓰는데 사실상 수억 원의 특별 성과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 그 언급하는 청도 공영공사 사장 박진우 사장인데요. 취임은 2021년 2월에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말했듯이 이 업체는 그 경영평가 실적이 3년 동안 최하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 3년 가운데 박진우 사장이 2년의 경영을 담당했으니까 경영을 썩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할 겁니다. 여기에다 그 취임 이후에 부당 해고나 부당 채용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유리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주 부러운 그런 계약서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마수 군수와 쓴 계약서를 보면은요, 특별 성과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특별한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가져다 갑니다.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 총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량이 늘면 증가한 액수의 5%를 성과금으로 챙깁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특별 성과금이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내면 순이익의 2%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임직원이 더 좋은 대우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청도 소싸움장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운영 자체, 그다음에 소싸움 경기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경영이 거의 최악이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말하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이제는 좋아질 일, 경영 개선이 될 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맞습니다.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건데요. 소싸움 경기장의 매출 총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줄어든 걸 고려하면은 2022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복귀해서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99억, 2019년 293억에서 매출 총량은 2020년엔 277억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257억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3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출 총량 상한 금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의 매출 총량이 43억 원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2억 원이 넘는 특별 성과금이 확보되고 상한선인 50억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더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매출 적자가 나도 청도군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청도공영공사가 적자가 났지만 2022년에는 약 1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해마다 손실이 나던 이 단기 순손익이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 손실이 33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지만 청도군이 44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특별 성과금은 2,600만 원 가량입니다. 네. 청도 소싸움장이 문을 연 게 2011년이고요. 그 사이에 적지 않게 적자가 나서 손실이 누적이 되는 바람에 손실이 350억 원 정도가 된다는데 넘는다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웬 또 특별 성과금이냐 이런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적자 쌓여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적자가 쌓여 있는데 성과금을 줄 때는 전년도 매출 기준이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예.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길래 이런 파격적인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청도 군수는 김하수 군수입니다. 군수로 당선된 뒤에 인수위원장이 있어야겠죠. 이 인수위원장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박진우 사장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각별하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번 그 계약서를 보면 한쪽에 무게가 쏠린 느낌입니다. 네, 이번 주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다고 두 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비하인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